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한국 원자력 연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원전 리더들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K원전의 차세대 기술력과 미래 전략을 공유했는데 대회 마지막 날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현장에 임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 국내외 원전 관계자 1000여 명이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마 빌바오 레온 세계 원자력 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테드의 크리스 앤더슨 대표도 무대에 올라 원전 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발표했고 황주 한국 원자력 산업협회장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전기차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소모하는 전력량도 막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야말로 전력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삼성전자도 연사로 참여했는데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탄소 감축과 전력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가 미비하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무탄소 에너지를 탄소 중립 발전원으로 허용하였으나 국내에는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법제화 및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용량의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장 외부에서는 국제 원자력 산업전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단도 총출동해 SMR 등 첨단 원전 기술 홍보에 힘을 실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등 민간 기업도 한국형 원전 기술력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이라는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작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현을 시켜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사업이 최종 계약을 앞둔 가운데 K원전 산업이 또 다른 도약의 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대TV 임혜정입니다. 이번 연차 대회에서는 또 다른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나다 원자력 기업 캔두 에너지의 전략적 우선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2천여 개 협력사 중 단 9곳에 포함된 건데 캐나다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 사례입니다. 배석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김종도 두산 에너빌리티 비지장과 게리 로즈 캔두 에너지 사장이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캐나다 원자력 기업 캔두 에너지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선 공급 대상 9곳에 포함한 겁니다. 캔두 에너지의 약 2,000개 협력사 중 10손가락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은 건데 캐나다 자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I'm confident today's agreement will further deepen the cooperation between Doosan and Candu. Building on this partnership, Doosan E너빌리티 is committed to expanding our business together with Candu in the area of the refurbishment and the new nuclear power station in overseas market. 중수로 원전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캔두 에너지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수로 원자력 사업 영역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피더간과 캐나다 피커링 비원전 4개 호기 피더간을 캔두 에너지로부터 수주하는 등 양사간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We are currently under contract to life extend 12 CANDU reactors, and Doosan, as Mr. Kim noted,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manufactured nuclear materials such as feeder pipes to those life extension projects. As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while much of the supply chain for a CANDU reactor is based in Canada, we need to have strategic vendor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with companies like Doosan and our ability to help enable this work.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체코 원전 2기 프로젝트와 소형 모듈 원전 사업 영역에서만 약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30년까지 SMR 전용 공장을 구축하고 추가로 7천억 원 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등 원전 사업 전문성을 더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모기업과 주력 자회사가 함께 상장하는 이른바 중복 상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강화하고 나선 건데요. 최근 거래소의 움직임과 중복 상장 문제를 유수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복 상장.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는 결국 한국거래소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엔무브 역시 상장 협의 단계에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문제인식이 있다 보니 특히 한국거래소도 이런 식의 개입을 한 것 같고요.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4%로 세계 최대 수준. 같은 기간 일본의 4.38%, 대만 3.18%뿐만 아니라 중국 1.98%, 미국의 0.35%와 비교해도 한참 높습니다. 시작은 재벌 중심 피라미드 구조. 한국은 외환위기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분 30% 수준이면 지배주주가 될 수 있어 총수가 여러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당연시되면서 중복 상장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너무나 많다. 그리고 또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기업이 하나 있고 자회사가 하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손자회사까지 있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손자회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까지 상장한다. 그렇다고 중복 상장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불합리한 관행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속성상 그거를 100% 못하게 금지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적 방법, 즉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가 되면 기업들이 스스로 안 하게 되거든요. 중복 상장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도록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직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시니어 프라이빗 뱅커 선발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았었는데 이 업계를 잘 알고 영업에 능통한 베테랑들의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라는 모습입니다.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시니어 우수 PB 선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전환 대상인 시니어 PB들의 자산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고 선발된 PB들에게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근무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첫 심사에선 25명의 시니어 PB 중 6명이 선발됐습니다. 은행들도 시니어 직원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IM뱅크는 지난해 시중으로 전환하면서 기업 영업 지점장, 전문 심사역 등의 일부 업무에 금융권 퇴직 직원을 대거 채용한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들을, 하나은행도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영업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그 고객과의 신뢰관계, 즉 네트워크와 신뢰관계가 신규 고객 확보나 그리고 자산 유치에 즉각적인 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오랜 동안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직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재취업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시니어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인력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고령화와 자산관리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니어 인재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사들이 경험과 실무 감각을 모두 갖춘 시니어 직원들을 적극 채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분양시장은 아무래도 얼죽신인가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이야기죠. 북수원 이목지구에 유일한 민간 신축 단지가 들어섭니다. 김웅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형 단지를 들여다보는 아이 옆에서 부모는 분양 안내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한쪽에 마련된 상담 부스엔 분양가와 청약 조건을 묻는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원시 건성구 이목지구에 들어서는 한 신축단지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수원 내 신규 민간 분양이 사실상 가뭄 상태인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공급이 워낙 저조했던 수원시 내에서도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는 신도시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이 불확실한 수원 내에서 향후에 신축 아파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원 정자지구를 잇는 제2의 학원과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신규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 중심입니다. 추진 과정이 길고 불확실한 데다 추가 분담금 등 실수요자에겐 부담 요인이 많습니다. 반면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단지는 이미 토지 확보와 기반 조성이 완료돼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총 1,700여 세대,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면 위주로 구성됐고 커뮤니티 시설은 대단지답게 고급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는 수원 평균보다 60% 이상 많은 2.1대를 확보해 차량 보유 가구의 불편도 최소화했습니다. 그 주변이 다 구축 또는 준신축 단지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사우나 시설 이런 것들이 대단지에 걸맞는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광역교통망도 장점입니다. GTX C노선, 인덕원 동탄선, 수인 분당선과 함께 북수원 IC 등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서울과 경기 남부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새 아파트가 귀해진 수원 민간시장에서 실수요자의 반응을 이끌어낸 이번 분양이 앞으로의 청약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달바글로벌이 5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합니다. 325억 원의 공모 자금을 회사 확장을 위한 M&A와 마케팅 그리고 인력 충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달바글로벌이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출범한 달바글로벌은 대표 상품인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5천만 병을 돌파하며 빠르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이번 IPO를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1분기 매출 1,136억, 이익은 300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6%로 상당히 크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양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약 60%에 달하는 달바글로벌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본사 중심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SNS 마케팅부터 퍼포먼스 마케팅까지 직접 관리하며 본사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외 업무 담당자로 구성해 글로벌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이 이제 본사에 약 140여 명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다 해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국적이 이미 해외 국적자세요. 저희는 외부 파트너에 의존한 매출 성장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해외 각 국가에 대한 이해와 시장 테스트를 결과로 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이게 저희가 타 브랜드와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달바글로벌은 이번 IPO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적극적인 M&A와 해외 시장 확장,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와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화장품 성장세 속에서 달바글로벌이 글로벌 슈퍼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바지텍 매드가 올해 1,4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김효선 기자가 최희열 바지텍 매드 대표를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바디텍 매드는 당뇨, 심혈관, 호르몬 진단 제품을 중심으로 연 10% 이상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엔 미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바디텍메드의 전략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파는 것은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당뇨병 그 표준 물질을 현재 뭐 꾸준히 증가해서 뭐 한 품목으로 뭐 100억 대 이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여러 개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비타민 D를 포함해서 비타민군도 뭐 100억 대 이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심혈관군인데요. 심혈관 품목 몇 개 합하면 100억 대 이상 되어서 그 세 개가 꾸준히 저희 주력 제품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흉통 왔을 때 검사하는 그 엔티프로비엠피 매출이 뭐 한 1년에 한 20-30%씩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스위스에서 로슈보다 성능이 잘 나와서 뭐 저희 약간의 자화자찬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스위스에서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매출이 우리나라 매출의 절반에 해당되는 만큼 굉장히 잘해서 스위스만 해도 한 5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혈관 품목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행복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상장할 때는 한 70% 정도가 중국 매출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가격 경쟁. 약간 밀려난 측면도 있는 걸 뭐 솔직히 고백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유럽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유럽을 이제 한창 두들기고 있는데 3년도의 매출에서는 유럽이 1위였고요. 지역별로. 작년에는 이제 유럽이 살짝 밀려서 중동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이 1, 2위를 다투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내년을 목표로는 이제 지금 FDA를 많이 여러 개 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간 미국 매출도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뭐 1,300억대를 했는데 올해는 한 10% 정도 성장하려고 생각해서 뭐 지금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고요. 당뇨군, 그다음에 심혈관군, 호르몬군이 견조하게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제가 130개국에 팔고 있어서 뭐 특정한 하나를 찍기는 좀 그렇지만 잘 나가고 있고 국내도 저희가 뭐 작년에 100억 이상을 달성했고 그래도 국내도 열심히 해서 어떤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서 500억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IM증권의 한 임원은 부하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이 IM증권에서 근무했던 한 임원에게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거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면서 사전 승인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증권사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IM증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권업계에선 미흡한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선 1,300억 원대 상장지수 펀드 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 부서 임직원 2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3월 키움증권에선 대규모 전산장애로 매매 체결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통제하는 이 내부 통제 체계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점도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감사정보 분석팀을 신설하고 내부 통제 보안관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메리츠증권도 지난해 7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부자 거래나 또는 정보 유출 같은 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통제 실패 사건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책무구조도 시행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높습니다.
책무구조도는 내부 통제 책임의 흐름을 조직 내에서 명확히 그리는 일종의 책임 지도입니다. 19개 증권사는 오는 7월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랑 경영진, 감사가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독립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만들게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구조가 이제 중요한 건데, 다양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제도가 결합되면은 훨씬 강력한 내부 통제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증권사들이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증권사들이 연금시장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처음으로 연금 전문센터를 만들자 다른 증권사들도 연금센터를 꾸리고 있습니다. 연금은 은퇴 세대에게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젊은 세대에게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재테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 전문 센터를 설립한 삼성증권, 다른 증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 PB는 아마 업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들 문의도 많은데 이런 원스톱으로 아니면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없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임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해 상담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약 200회 이상 운영됐습니다. 연금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 증권사 특성상 은행과 보험보다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는 최대 경쟁력입니다. 들을 최초 가입해서 또 중간에 운영이 되고 마지막에 연금을 어떤 식으로 수령을 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절세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대면 서비스까지 가능하고 콜도 가능하고 하다못해 이메일, SMS 전 채널에서 그런 서비스를 아주 편리하게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증권에 자극받은 다른 증권사들도 센터를 새로 꾸리며 연금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금융센터 19곳을 퇴직연금 전문센터로 지정했습니다. KB증권도 프라임센터 내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신설해 연금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증권사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본격화되자 증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증권업계 IRP 적립금은 전 분기 대비 약 13%나 증가했는데 연금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전문화한 삼성증권은 적립금 기준 업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노후 빈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퇴직하면서는 또 IRP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잘 연계가 되면서 IRP까지 이제 가입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쭉 설계를 저희가 해드리는 생애 설계까지 가능한 거죠.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연금 서비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아지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인기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경기 의왕시 고천지구에 김웅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델하우스의 개장 시간에 맞춰 방문객들이 줄이어 입장하고 내부 상담석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공급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또는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 시 정부가 정한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됩니다. 기입주한 아파트 단지 대비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을 다 반영하더라도 추후에 입주하고 나서의 프리미엄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지구는 최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 포장된 도로와 공공청사,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며 신도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 C노선과 인덕원 동탄선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수도권 남부 핵심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시 면적의 약 83%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어 평가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서울뿐 아니라 과천, 수원, 안양 등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입지입니다. 특히 고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교통, 교육, 생활, 환경 등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습니다. 분양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총 900세대로 구성됩니다. 약 5만 4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활용해 여유로운 동간거리와 실내 골프 연습장, 입주민 전용 카페와 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평균 주차 대수도 세대당 약 1.5대 수준으로 넉넉하게 확보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개선된 생활 여건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